일화 시계탑이 다시 울리던 날, 은퇴 선물로 받은 은색 손목시계가 자정에서 멈춘 날이었다. 달칵달칵 하던 초침 소리가 끊기자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내려놓는데 유리창 너머로 종소리가 퍼졌다. 도시에 하나뿐인 오래된 시계탑. 정각을 알리는 종은 평생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따라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도연씨, 아침 드셨어요? 주방에서 라디오가 속삭였다. 앵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젊어지고 나는 날이 갈수록 오래된 책처럼 바래진다. 은퇴한 지 1년. 정년퇴직 축하 케이크의 초가 꺼진 뒤 내 하루는 여유라는 이름의 빈칸으로 채워졌다. 바둑 두는 친구들은 허리가 아프다 하고 낚시 모임은 새벽 5시가 너무 이르다 했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느리게 신발끈을 묶고 그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돈다. 오늘은 발걸음이 시계탑으로 향했다. 그 건물은 내 청춘의 배경이었다. 고등학생이던 그때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뛰어가던 종소리. 시험지를 뒤집어 놓고서도 시계바늘만 쳐다보던 날들. 그리고 꼭대기 창문 앞에서 기다려주던 그 사람의 뒷모습. 나는 입구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다. 관리소의 부서진 표지판, 관람 시간 오전 10시 오후 4시. 지금은 오전 10시 15분.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누군가 다녀간 듯한 먼지의 흐름. 실례합니다. 나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가 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오래된 나선 계단이 위로 이어졌다. 손잡이를 잡으니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스며드는 느낌. 발을 올릴 때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며 반갑다고 인사하는 듯 했다. 3번째 층을 지날 즈음 갑자기 바람이 돌았다. 안에서 불어온 바람이었다. 창문은 닫혀 있는데 어떡해. 바람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목소리를 끌어왔다. 여전히 늦게 오는구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계단 끝 넓은 원형 공간으로 걸어 나왔다. 시계탑의 중심, 커다란 시계판 뒤편. 먼지 속에서도 빛나던 그 창가. 거기 누군가가 서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센 단발, 어깨선은 조금 좁아졌지만 등은 곧았다. 손끝은 가늘고 섬세했다. 그리고 눈 변하지 않는 건 결국 눈이었다. 맑고 단단하고 웃을 때 길게 휘는 눈. 서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혀끝에서 오래된 이름이 새 것처럼 굴러나왔다. 그녀가 웃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 때 10대의 봄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도연씨. 그녀도 내 이름을 불렀다. 너무 익숙해서 낯설고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한 두 음절. 정말 내가 맞아. 그럼 누구겠어?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늘 그랬다. 나보다 먼저 한 발짝 내딛는 사람. 나는 제자리에서 굳은 채로 그녀가 다가와 내 앞에 멈춘 것을 기다렸다. 어떻게 여기? 봉사. 그녀가 시계판을 가리켰다. 문화재 해설 봉사. 일주일에 2번. 가끔 이렇게 올라와 먼지 털어주고 이야기 하나 둘 붙여서 내려가고. 그래, 여전히 바쁘네. 여전히 걱정 많지? 그녀는 나를 훑어보다가 내 손목에 멈춘 시계를 봤다. 안 가? 어디를? 수리. 도연씨가 이런 것 못 내버려두는 성미잖아. 웃음이 났다. 그게 어째서인지 눈물과 함께 올라왔다. 어쩌면 오랜만이라 그랬나. 누군가 내 별거 아닌 습성을 정확히 기억해준다는 게 이제는 참 사치 같은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기억해? 어떻게라니. 내가 17살 때도 매번 시계 맞추고 다녔잖아. 시험 시작 전에 꼭. 초침을 12에 맞춰놓고 숨 한 번 쉬고 펜 뚜껑을 열던 그런 것들. 기억이 좋네. 기억이 좋아서 문제였지. 그녀의 눈매가 잠깐 내려앉았다. 그리고 금세 다시 올라갔다. 근데 도연씨. 응. 왜 여기에 왔어? 그냥 시계 소리가 나서. 거짓말. 거짓말이야. 나도 알았다. 내가 있을 것 같아서. 둘 사이에 잠깐 풍경처럼 침묵이 놓였다. 바닥의 먼지가 바람에 둥글게 일었다. 나는 나 자신이 낯설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 청춘에는 용기가 없어 못했고, 중년에는 자존심 때문에 못했고, 노년의 문턱을 넘어서야 비로소 입술이 가벼워졌다. 잘 지냈어? 내가 물었다. 응. 거짓말. 거짓말. 그녀가 웃었다. 잘 지냈다면 여길 매주 오진 않았겠지. 여긴 기다리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야. 그녀는 시계판 뒤쪽 철제 난간에 손을 얹었다. 햇빛이 지나가며 손등의 혈관을 밝혀 보여주었다. 나는 갑자기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 손은 오랜 세월 홀로 무언가를 붙잡고 서 있었을 테니까. 너는? 그녀가 되물었다. 나도. 누굴?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다 말하려면 길었다. 결혼은 했었고, 아내는 병으로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나는 좋은 아버지였는지도 자신 없었다. 가끔은 밤에 깨어서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보며 시간을 거꾸로 되감고 싶었다. 나 자신. 언젠가 놓친 것들을 붙잡는 버릇이 생겼어. 시계를 맞추듯. 그 중에 내가 있어?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목소리는 어쩐지 조심스러웠다. 있지. 그녀는 대답 대신 난간을 2번 두드렸다. 탕. 그럼 하나만 고칠래? 뭘? 그때 내가 오지 못했던 오후 3시. 갑자기 공명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멀리서 정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5번 울렸다. 오전 11시 반. 아직 3시까지 멀었다. 그런데도 두통처럼 두근거리는 기억이 머리를 쳤다. 오후 3시. 졸업식 전날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시간. 나는 가지 못했다. 집안 사정이 복잡했고 젊은 나는 복잡한 것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실을 말하는 일이었다. 그때 나 편지 썼었어. 그녀가 말했다. 여기 어딘가에 숨겼지. 누군가 발견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못 찾았더라. 나는 무언가에게 끌리듯 시계판의 뒷면을 살폈다. 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모서리의 틈을 밝히고 있었다. 낡은 벽돌 사이 끼워 넣은 듯 같은 색의 얇은 석판. 나는 주머니 칼로 조심스레 가장자리를 들어 올렸다. 오래된 먼지가 폭죽처럼 터졌다. 작은 금속 상자가 하나 나왔다. 반쯤 녹슨 틴 케이스. 이거야? 그럴지도.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뚜껑을 열자 오래 누인 꽃잎 하나가 바스러졌다. 동백이었다. 우리 동네의 겨울을 오래 품었던 꽃. 그리고 접힌 편지. 누런 종이에 잉크가 번져 있었다. 나는 손끝을 닫고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아이였다. 아빠 어디야? 시계탑. 혼자? 응. 약은 챙겨 먹었어. 아직. 아빠 오늘 오후 병원 기억하지? 검사날. 응. 2시야. 늦지 마. 알았어. 딸아이는 숨을 깊게 쉬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침묵 뒤 덧붙였다. 아빠, 가끔 아빠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연락 잘 받아줘. 멀리 가지 않아. 정말. 전화를 끊자 마음이 조금 조였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다시 들었다. 옆에서 서아가 숨을 계속 참는 게 느껴졌다. 우리는 같은 페이지를 바라보는 누군가처럼 머리칼이 살짝 스쳤다. 편지의 첫 문장은 놀랍도록 간단했다. 도연, 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간다. 그 다음 문장은 내 심장을 덥석 물었다. 오후 3시에 이 시계가 거꾸로 움직이면 나는 너를 용서한 거야. 나는 웃었고 동시에 웃음이 금세 사라졌다. 거꾸로 움직이면?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 서아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 탑은 시간을 조금 돌릴 수 있다고. 아주 조금. 누군가를 용서할 만큼만. 누가 그런 말을? 아마 내가. 그녀가 웃었다. 19살짜리 서아는 뭐든 믿고 싶었거든. 나는 편지의 마지막 줄로 눈을 내렸다.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건 시간을 고친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친 거겠지. 그리고 작게 동백 그림 옆에 글자가 있었다. P. S.
내가 잊지 않도록 붉은 실을 묶어둘게. 붉은 실? 응. 그녀가 내 손목을 보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멈춘 시계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멈췄던 초침이 아주 조금 떨리는 걸 봤다.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서 있는 것도 아닌 미세한 떨림. 불안한 마음이 금속에 전염된 듯. 도연 씨. 응. 시간 고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라도. 그녀가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따뜻했다. 나는 그 웜수 온기가 너무 그리웠다는 걸 그 순간 알았다. 누군가 내 손등에 조심스레 깃발을 꽂은 것처럼 여기라고, 돌아오라고. 우리 밥 먹을까? 갑자기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웃음이 났다. 좋지. 도시락 싸왔어. 여기서? 응. 여기서. 그녀가 작은 가방에서 싸온 도시락통을 꺼냈다.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마늘장아찌. 오래된 시계탑의 한 구퉁이에서 우리는 소풍처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어느새 나는 병원 생각을 잊었고 그녀는 봉사 시간도 잊은 듯했다. 맛있다. 아직 이 손도 쓸모가 있네. 지금도 예쁘다. 내가 무심코 내뱉자 그녀가 젓가락을 멈췄다. 그런 말은 반칙이야. 왜? 왜긴. 사람 흔들리게. 흔들리면 안 돼. 우리 나이엔 많이 흔들리면 넘어지잖아. 넘어지면 일으켜주면 되지. 누가? 내가. 둘 사이에 작은 정적이 또 내려앉았다. 이번엔 따뜻했다. 김밥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먼지 속에 감춰진 햇빛 냄새가 겹쳐졌다. 그녀는 도시락을 덮으며 말했다. 그래도 하나만 약속. 무엇이든. 우리 숨지 말자. 응. 그리고 남은 시간 서로한테 예의 지키자. 당연하지. 우리는 도시락을 정리하고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다. 그 순간 시계탑 아래쪽에서 아이들 소음이 들려왔다. 역사 체험을 온 초등학생들이 모여드는 소리였다. 내려갈까? 그래. 그녀가 먼저 계단으로 향했다. 나는 뒤따르려다 한 번 더 시계판을 돌아봤다. 붉은 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문득 손목이 따끔했다. 나는 고개를 젓고 발을 내디뎠다.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 관리인 아저씨가 올라오다가 우리를 마주쳤다. 어이쿠, 거기 계셨군요. 위쪽은 가급적 오래 머물지 마세요. 오늘 정밀 점검 있습니다. 점검이요? 예. 오후 3시예요. 바늘을 멈춰놓고 내부 톱니를 복잡합니다. 3시. 내 심장이 미묘하게 반응했다. 관리인이 모자를 벗어 땀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참, 이상한 소문 있더라고요. 3시만 되면 이놈의 시계가 가끔씩 뒤로 도는 척을 한다고. 장난치는 사람들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서아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에 내 놀람이 반사되어 작게 떨렸다. 오늘 3시요? 예. 3시 정각. 그럼 우리 그때 다시 올라와도 돼요? 내가 묻자 관리인이 눈을 가늘게 떴다. 점검 중엔 위험합니다. 다만. 그는 허리를 펴며 미소를 지었다. 두 분이라면 잠깐만. 다치지 않게만. 고맙습니다. 근데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해요. 딱 3시. 그리고 안전줄 꼭 잡으시고. 시계탑을 내려와 광장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우리의 흰머리를 고르게 감쌌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비둘기가 가끔 걸어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아는 손가방에서 작은 복용약 케이스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혈압약. 먹어. 내 약이 더 좋은데. 그럼 그거 먹어. 나는 웃으며 내 약을 꺼내 삼켰다. 그녀가 물병을 건네줬다.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10년 돌봤고 작년에 어머니가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가 됐다. 오래 미뤄둔 봉사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나는 퇴직 후 한동안 길을 잃었다. 아내의 빈방을 치우지 못했고 친구들의 모임에 가면 웃다가 돌아와 울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산책을 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늘 빛이 있었다. 빛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걸 어쩌면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다. 오후 1시가 넘었다. 딸에게 메시지가 왔다. 2시 검사 꼭 와요. 사랑해요. 나는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가 결국 간단히 보냈다. 알겠다. 서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병원? 응. 정기검진. 큰 건 아니야.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오히려 3시에 여기서 보자. 그녀가 내 얼굴을 살폈다. 확실해? 응. 늦지 마. 오늘은 늦지 않을게. 그녀가 내 말에 가볍게 웃었다. 그 약속 50년이나 늦었는데 그때 건 이자로 갚을게. 이자는 얼마? 평생. 우리는 각자의 볼일을 보기 위해 잠시 헤어졌다.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실의 흰 벽 뭔가를 기다릴 때 특유의 형광등 소음.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약을 바꿔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새로운 처방전을 프린트에 내밀었다.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줄이세요. 네. 가까운 사람들 만나세요. 혼자 있지 말고. 네. 의사의 마지막 말이 이상하게 오랫동안 귓가에서 울렸다. 나는 처방전을 접어 지갑에 넣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다. 유리문을 열자 오후의 뜨거운 공기가 휙 들어왔다. 시계를 봤다. 멈춰 있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숫자가 말해주었다. 1441. 나는 거의 뛰듯이 시계탑으로 향했다. 광장 끝에서 숨을 고르며 올려다본 시계판은 태양빛을 받아 둔중하게 번들거렸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아이들의 웃음, 비둘기 날갯소리. 그 모든 소리가 물처럼 흐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얕아졌다. 계단을 올라 시계탑 심장부로 들어서자 거기 서아가 있었다. 왔네. 왔어. 병원은? 괜찮대. 그럼 됐다. 우리는 철제 난간 앞에 나란히 섰다. 관리인은 아래에서 안전줄 잡으세요. 하고 외쳤다. 손잡이에는 빨간색 천끈이 묶여 있었다. 나는 자연스레 그 끈을 잡았다. 끈이 손바닥에 스며드는 순간 아주 어리던 내가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바람이 올라와 우리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3시. 서아가 속삭였다. 우리 앞 시계 바늘이 천천히 숫자 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1458, 1459. 나는 그녀의 손을 찾았다. 그녀도 내 손을 찾았다. 손과 손이 만나자 그 경계에서 조용한 전류가 흘렀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아마 많이 남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시간을 함께 세는 일이었다. 철제 구조물 어딘가에서 금속의 마찰음이 윙하고 울렸다. 그리고 정각. 쿵. 시계의 망치가 종을 두드렸다. 하나, 둘, 셋. 3번째 종소리가 퍼지는 동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큰 바늘이 멈칫하더니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게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서아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관리인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에이, 이게 뭐야 뒤로. 아이들의 탄성, 어른들의 놀람, 바람의 방향. 모든 것이 한순간 뒤집히는 착각.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물이었다. 우리는 지금 그 강물의 소용돌이를 맨몸으로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손목에 멈춰있던 초침이 앞으로도 뒤로도 아닌 붉은 선을 그리며 천천히 빛났다. 실처럼 가느다란 빛이 손목뼈를 따라 감기더니 서아의 손목까지 이어졌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보여? 응. 빛은 희미했고 금세 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우리 둘을 잇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순간 그때 위쪽 기계장치 사이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있었다. 혹은 무언가.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시계판 뒤쪽 얇은 틈 세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바람도 없는데. 서아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건
나는 종이를 받아 펼쳤다. 난 읽었다. 같은 필체, 같은 종이. 하지만 앞의 편지와는 달랐다. 도연, 만약 이 편지를 다시 읽게 된다면 3시에 올라오지 마. 이번엔 내가 갈게. 내가 늘 맞추던 시간을 한 번쯤 내가 맞출게. 서아 1976. 1976. 나는 속삭였다. 서아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때 난 여기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걸까? 큰 바늘은 계속 거꾸로 아주 느릿하게 2분, 3분을 되감았다. 우리의 호흡은 종소리의 여운에 얹혀 흔들렸다. 아래에서 관리인이 다시 소리쳤다. 위험합니다. 장치가 이상해요. 내려오세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섞였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하는 모습이 그림자처럼 시계판에 비쳤다. 나는 서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 위에 과거와 현재가 겹쳐 보였다. 19의 그녀와 67의 그녀. 둘은 전혀 다른 얼굴인데 동시에 같은 사람이었다. 그것이 사랑의 기적이라면 믿어도 괜찮았다. 도연 씨. 응. 나 이번엔.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물결이 일었다. 뭘? 먼저 갈게. 어디로? 내가 오지 못했던 그 시간으로. 그녀가 난간 밖 시계판의 상단 틈으로 시선을 옮겼다. 바깥에서 보면 번호 아래의 작은 창. 그곳은 위험했다. 하지만 거기에만 바늘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졌다. 거기만이 시간을 가르는 칼날처럼 빛났다. 안 돼.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소나기가 떨렸다. 위험해. 도연 씨. 그녀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이번엔 내가 약속을 지킬게. 그러니 다음엔 내가. 어떤 약속? 늦지 않겠다는 거. 그녀가 내게서 천천히 몸을 떼었다. 붉은 빛의 실이 마치 현악기의 줄처럼 팽팽해졌다. 그녀가 한 발 나아갈 때마다 그 실은 떨렸고 떨릴수록 더 또렷해졌다. 큰 바늘이 에서로 다시 으로 천천히 되돌아가는 동안 내 심장은 거꾸로 뛰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서아. 그녀가 돌아보며 웃었다. 세월이 내려앉은 얼굴 위로 소녀의 웃음이 스쳤다. 괜찮아. 그때 시계의 심장부에서 끝내주는 금소금이 울렸다. 쾅. 바닥이 살짝 흔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휘청거렸다. 관리인의 외침이 마지막으로 귀에 박혔다. 지금 당장 내려오세요. 그리고 세상이 잠깐, 정말로 잠깐 정지했다. 바람이 멈추고 먼지가 공중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떠 있었고 우리 둘 사이의 붉은 실이 퍽하고 더 강하게 빛났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손짓처럼 그녀를 앞쪽으로 당겼다. 내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을까 놓쳤을까. 나는 손끝에서 사라지는 온기를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눈앞에서 서아의 모습이 흔들려 사라졌다. 서아. 내 목소리가 시계탑 벽에 부딪혀 산산이 울렸다. 그 순간 멈췄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 먼지,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시계 바늘. 큰 바늘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 숫자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내 손목의 시계는 아직도 멈춰 있었다. 하지만 붉은 실은 아주 옅은 잔상처럼 여전히 내 손목뼈에 감겨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 198 아니, 1976년의 오후 3시? 아니면 내 기억 속의 틈새. 나는 난간을 붙잡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봤다. 사람들의 얼굴 위로 놀람과 호기심이 소용돌이쳤다. 관리인은 어지러워하며 무전을 치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인 것 같았다. 늦지 않는 것. 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가려다 다시 멈춰섰다. 바로 그때 내 휴대전화가 떨렸다. 발신자 미확인 번호. 전화를 받자 노이즈 섞인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오래된 음악 상자가 돌 때 나는 듯한 낡은 기계음 뒤로. 도연 씨. 숨이 멎었다. 서아야. 짧은 정적.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 여긴 오후 3시야. 계속.